가치투자연구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정려와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식 정려와 배당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서는 실제 자녀들에게 주식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우리는 장기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먼저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녀에게 줄 돈이 어딨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자녀들은 생각보다 돈이 많습니다. 태어나고 한 5세까지는 정부에서 매월 아니면 지자체에서 매월 돈을 얼마씩 줍니다. 그 돈 모아두면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릴 때 친지들을 방문하거나 어른들을 만날 때 귀엽다고 이제 돈을 조금씩 쥐어주죠. 그런 돈도 모아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 국가에서 주는 돈, 지자체에서 주는 돈, 그리고 친지들이 쥐어주는 돈을 그냥 써버리게 되면은 정말로 푼돈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한번 모아보세요. 모아보시면은 생각보다 돈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애들에게 어디 가서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이제 저축을 하게 만들고요. 또 제가 애들을 학원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학원비다 생각하고 조금씩 이렇게 모아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현금을 잘 들고 있다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지켜보다 보면은 굉장히 싼 가격에 주식이 거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마침 제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은요, 그 주식을 애들 계좌로 넘겨주고, 아니면 뭐 그 주식을 사서 애들 계좌로 넘겨주곤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 계좌에서 아이들 계좌로 넘겨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제가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줬다라고 신고를 하고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 비과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세금 신고를 꼭 합니다. 해서 국세청에다가 정리를 했고 세금을 얼마 냈다라고 하는 그 자료를 남겨두고요. 또 정리 관련해서 하나 팁을 더 드리면은 정리를 할 때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세금 낸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꼭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신고로서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애가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었을 때 재산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국세청에서 애가 무슨 돈으로 이걸 샀냐 하면서 자금 출처를 증빙해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신고한 자료와 세금 냈다면 세금 낸 자료를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제가 애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애한테 정리를 할 때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정리를 했거든요. 물론 애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유할 것이기 때문에 배당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현재 이번에 날라온 자료를 보면은 우편물을 보면 8월 17일 날 중간 배당을 또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액은 77,400원이고요. 잔액이 한 60만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애들 계좌에 보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도 있고요. 또 배당을 안 주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들 계좌에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과 배당을 안 주는 주식을 섞어놓은 이유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 일단은 그 배당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유상증자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애들 계좌에 있는 돈으로 그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금을 모아두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이제 외부에서 제가 다시 애들한테 유상증자 참여하기 위해서 돈을 줘야 한다면 또다시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귀찮아서 일단은 애들 계좌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과 배당을 주지 않지만은
앞으로 오래 보유했을 때 좋은 결과가 이상이 된다 하는 그런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애 같은 경우는 S5일 배당을 어느 정도 받냐고 이제 대충 계산해 보면은 약 한 15% 정도 배당을 받는 것 같아요. 실제 S5일이 얼마를 배당해 주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S5일이거든요. S5일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S5일이 현재 시가 대비 한 4% 정도 주고요. 과거에는 뭐 3%, 7%, 5% 정도 수익 배당을 줬다고 합니다. 실제 주는 것은 뭐 3, 4, 5, 7 뭐 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 애 같은 경우는 투자 원금 대비 한 15% 정도 배당을 받고 있죠. 그 말은 굉장히 싸게 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으시면 실제 올해 배당이 한 3% 정도 준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12% 정도 배당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실제 우리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97년도 IMF 때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한 4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300포인트 정도 되죠. 400포인트면 얼마나 싸겠어요. 그죠? 그때 우리 한국의 뭐 기업들의 주식을 산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이후로 이제 이미 시세도 엄청나게 차익을 거뒀지만 해마다 그 배당 수익이 늘어나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한 원금 이상으로 배당을 받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원금을 다 빼고 계속 그냥 수익금이 수익을 낳는 그런 구조에 접어든 외국인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카페도 장기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속 주식을 오래 사서 오래 보유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은퇴할 무렵에는 거의 원금 이상으로 배당을 받는 주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기는 하죠. 그런 돈을 우리가 국민연금이 그때 IMF 때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샀었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의 그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나겠죠? 그런데 S5일 그 차트 잠시 한번 봅시다. 지금 S5일이 한 13만원 정도 하거든요. 제가 애한테 주식을 정리했을 때가 지금 차트에서 보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 시점 대비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현재 배당이 한 15%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플랜 A 참모들의 매매를 뭐 배당과 상관없이 잠시 보면은 플랜 A는 이때 이제 매수하기 시작해 가지고요. 이때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뭐 수익 내고 잘 나왔고요. 본김에 좀 더 과거도 한번 살펴보면은 플랜 A는 뭐 이때 매수를 해 가지고요. 이때 매수를 했죠. 매수해서 이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뭐 잘 했네요. 요거는 플랜 A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어떤 종목을 순환 매매하는 개념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배당 수익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가 S5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리하면서 저 혼자만 얍삽하게 이 시점에 몰래 정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 보시면 그렇죠. 가치투자연구원에 보시면은 S5일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수급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있죠. 그 이전에도 역사적인 저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따로 정리도 해 드렸습니다. 2014년도 8월 달 있죠. 이때 이제 정리를 해 드린 것은 여러분들께서 ELS라고 잘 아시죠? 요즘 또 그런 이야기 잘 없는데요. 한때 저 2014년도에는 2011년도에 이렇게 발행되었던 ELS 상품들이 그가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바람에 대거 원금 손실을 입게 된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실제 원금 손실을 난 종목 ELS 상품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파생 상품이
녹인이라 해가지고 뭐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뭐 물량을 다 던져버리면서 남은 금액이라도 회수하는 쪽으로 막 움직이자 본의 아니게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주식들이 하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에소일도 이제 저때 이제 포함이 돼 가지고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2014년도 한 12월 경에는 정말로 많이 떨어졌어요. 4만원도 안 했거든요. 이때 주가가요. 그때 제가 이제 카페에서 말씀드릴 때 한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한 2004년도 가격으로 에소일 주가가 돌아갔다. 지금은 굉장히 싸다. 역사적인 저점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에소오일만 특별히 떼내 가지고요. 분석을 하면서 이 녹색 박스로 보시면은 2014년도 12월달 상황이 여기 몇 년인가요? 2010년도 초 요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 2010년도 이때 이후로 에소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급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실제 2014년도 이후에 이제 주식 가격을 보시면은요, 제가 분석해 드렸을 때가 뭐 이때쯤 아닙니까? 그죠? 이때쯤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올랐지요? 많이 올랐습니다. 수급 분석은 굉장히 재밌죠? 저때 만약에 이제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우리 애처럼 한 15% 정도 배당을 먹고 계실 거예요. 그때 한 6천 정도 투자했으면은, 매년 한 900만원 정도, 한 1억 정도 투자했으면은, 매년 1500 정도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연금도 이런 연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2015년도 1억 투자해가지고, 그때 뭐 종신연금이라든지 뭐 연금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 지금 얼마 받겠어요? 그런데 저때 에소일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률의 차이가 엄청나죠? 시세도 먹을 수도 있고 배당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또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때 사가지고 이 주식 가격이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이때 또 사람들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지워볼까요? 제가 뭐 요 여담으로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때 주식을 이야기하고요.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을 때입니다. SOE를 사가지고 손해봤다, 내가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 구간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때 이제 역사적인 저점이라고 분석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주식이 좀 올랐죠. 이렇게 올랐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이 SOE를 사고 싶어 가지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뭐 4만원 하던 주식이요 7만원 하니까 6만원 하니까 벌써 5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이 주식을 내가 4만원대 못 사가지고 어떡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 글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무렵에 제가 올려드린 뭐 댓글 이런 거 잘 읽어보시면은 조금 기다려보세요. 뭐 눌림목이 오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좀 사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 기다렸다가 이럴 때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분석을 잠시 조금 봅시다. 그때 이제 이렇게 수급 분석을 하면서 이런 세력들이 있고 특정 세력들이 주식을 매수하면은 주가는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일일이 수급 분석을 갖다가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주식이 괜찮겠나? SO일 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도 축하드리고 또 여기 적어놨네요. 분석글에 보면은 SO일 저점에서 매수한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매수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한 번쯤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기회가 오니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한번 참고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주식 정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여기서 보이는 ELS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그 종목 외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체계적 위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식시장 외적인 어떤 위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가지고 크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주식을 정리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내가 돈이 없어서 자녀에게 주식을 정리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요. 자녀들이 받는 용돈, 또 그리고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주는 돈 잘 모아뒀다가요. 이렇게 역사적인 저점, 뜻하지 않게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주식을 사서 자녀에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주의할 점은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되고요. 가능하면은 비과세 범위를 넘어서서 실제 세금을 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가 되니까는요. 또 그리고 신고하고 세금 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서류는 반드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꼭 증빙 자료를 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 우리는 뭐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살 때는 가급적으로 이렇게 살 때 이렇게 역사적인 저점이 왔을 때 그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때 사서 오래 보유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고요. 확정적이잖아요.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배당이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7년도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400 할 때 외국인들은 한국의 주식을 많이 매수해 가지고 매년 원금 이상의 배당 수익을 받아가면서 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직도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사게 되면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서 오래 보유를 하다 보면 나중에 한 은퇴할 무렵 정도가 되면은 투자는 원금 이상의 어떤 배당 수익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주식 정리와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자, 참고하셔서 행복한 주식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